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한 교회에서 인연을 맺은 후 60년 가까이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고 있는 노부부를 만나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의미하는 153개의 면이 조각된 독특한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는 김동규 작가를 소개합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는 히즈쇼가 올여름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부끼리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건강한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 사랑했던 부부가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실판 부부의 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부부끼리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담 중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각각 7.4%, 4.3%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와 경제 문제, 외도 등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이 꼽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결혼했다는 겁니다. 또 부부가 뭔지 학습하지도 않은 채 어쩌다 부부가 되고 어쩌다 부모가 되니까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나. 그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 텐데 자신 속에 상처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다시 폭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부부학교를 통해 지난 23년간 많은 부부를 회복시킨 지구촌 가정훈련원 원장 이희범 목사는 부부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나 교회가 나서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결혼식 준비는 하지만 결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교회만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좀 교육이 되어지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부부 사이가 늘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도 살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교회에서 인연을 맺은 뒤 6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믿음 안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노부부를 만나 그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박예리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부여의 한 마을. 작은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올해로 84살인 박옥남 권사. 17살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피아노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박 권사 옆에는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 문영길 장로가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라 초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1963년 이곳 은산교회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박 권사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는 문 장로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교회 앞을 지나는데 밤에 피아노 소리하고 찬송 소리 들리기에 가봤더니 그냥 치면서 노래하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 음성, 그 노랫가락이 지금도 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거실에 걸려있는 시편 말씀처럼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집에서도 틈만 나면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부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두 분이 교회도 잘 섬겼고 요즘 세상에 60년 가까이 이렇게 회로하면서 한결같이 사랑을 갖고 산다는 그 부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결혼 생활에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남매를 키우며 때론 어려운 상황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부는 서로를 탓하기보다 이해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넘남끼리 이렇게 만나서 산다는 게 힘든 거더라고. 그런데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걸 극복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이해하고, 첫째 이해.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사랑의 말로 대화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말보다는 그냥 실생활로 하는 게 그 젊은 부부들 삶에서 큰 도움이 될 걸로 알아요. 60년 가까이 함께 해온 문장로와 박 권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예리입니다. 성경에서 153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의미하는 숫자인데요. 이 153개의 면이 조각된 독특한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동규 작가를 김예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 평 남짓한 작업실. 단단한 석고를 다듬는 김동규 작가의 손길에 차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153개의 면으로만 표현한 이 십자가는 153 십자가로도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뜻하기도 하는 153이란 숫자가 십자가에 담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 믿음의 방향성이 나오길, 또 그 진심이 나오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또 어떤 디자인, 세상적인 형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감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저는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고. 김 작가가 십자가 조각을 시작한 건 10여 년 전. 연이은 사업 실패로 좌절했던 당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신앙이 회복됐고 변화된 삶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김 작가는 지인들에게 직접 조각한 십자가를 건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 작가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는 십자가 전도로 2배 가까이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십자가는 얼마 가지 않아 입소문이 나면서 제작 요청이 쏟아졌고 개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 작가는 십자가를 조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저에게 많은 은혜를 현실적으로 주었는데요. 이 십자가의 수익이 저와는 분리가 되고, 또 어떤 자립이 힘든 교회라든가 그런 국가에 아주 현실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싶은 게 제 비전입니다. 십자가 조각을 이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김동규 작가. 수익의 일부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의 십자가 제작 노하우를 전수해 현지 선교를 도울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는 히즈쇼가 2021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다윗 구조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아이들이 크리스천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히즈쇼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밤 9시 히즈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히즈쇼 TV에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시작합니다. 설명회와 강습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98건을 처리했습니다. 성비위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히 본회의에선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선출 등 의견 차이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이 해적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지 당국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원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랍된 한국인은 가나와 중국 합작회사 소유의 참치잡이 여선 선장입니다. 이 선박에는 모두 30명의 선원이 승선 중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중국인 3명과 러시아인 1명 등 모두 5명이 납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1차와 2차로 나눠 접종할 때 백신 종류를 섞어서 접종하는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에 대해 2차인 화이자 등 국내에서 허가된 백신을 맞춰 안전성과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연구 대상은 400에서 500명 정도로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종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스페인 국영연구소는 교차 접종이 오히려 면역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해 호황기에 진입해 내년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시장 조사 업체 IC 인사이츠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액이 내년 1,804억 달러, 우리 돈 204조 원가량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최대 매출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2018년 1,633억 달러, 185조 원 가량이었습니다. 치킨업계 2위 BBQ와 3위 BHC가 단체활동 가맹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 나란히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 3,200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가 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방해한 것을 두고 공공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굿TV 뉴스 전하평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를 환영하며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se hostilities have resulted in the tragic deaths of so many civilians, including children. To provide rapi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o marshal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people of Gaza.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격 휴전 발표 이후 백악관 연설에서 이 같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등한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진전을 이룰 진정한 기회를 가졌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과 사이클론 강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인도에서 높은 치사율의 곰팡이균까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도 의료기관 전인도 의학연구소는 인도에 매일 20명 이상의 곰팡이균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곰팡이균은 코피나 피부가 검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뇌와 폐로 전이될 수 있어 치사율이 50%에 달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진 이들이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며 혈당 조절과 스테로이드 정량 복용에 신경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의 세부 사항에 대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백신 접종자나 음성 진단자, 완치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 부과 같은 제한 조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문을 닫았던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수개월 만에 문을 열게 됩니다. 에펠탑 운영공사 장 프랑수아 마르탱 사장은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층이 방문객에게 개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방문객 숫자는 하루 1만 명으로 제한하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정원의 50%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구글이 IT기기 판매와 서비스 등을 위해 처음으로 정식 오프라인 소매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미국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에 올여름 소매점을 개설하고 구글 픽셀폰과 픽셀폰 노트북, 스마트 스피커 등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장에서는 구글 제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워크숍 진행과 제품 수리와 문제 해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에게 최근 미국과 유럽 내 확산하는 동양인 혐오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서한에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혐오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는 없었다며 UN이 인종차별 행위와 증오 범죄로부터 동양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외부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교회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토론회에선 사회 각계 연사들을 초청해 개신교 바깥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단체 측은 이번 토론회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성찰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 다음 달 3일까지 북한 선교에 헌신할 제7기 북한선교 전략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는 다음 달 5일 시작해 10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북한 실상 이해와 북한 선교 전략, 통일 코리아 선교 세 과목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사로는 고형원 부흥한국 대표와 추상미 감독 등이 나섭니다. 서울 주사랑교회가 교회 설립 16주년을 기념해 교회 근처 200가구에 사랑의 선물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박스에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음식, 과자 등이 담겼습니다. 사랑의 선물 전달은 주사랑교회가 16년째 진행하는 행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로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혼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다소 황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야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서로 이해하며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